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는 한승준 변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5월에 개강하게 되는 특허법 탑10 판례 그리고 최근 기출 3개년 핵심 특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 강의를 이미 수강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5개, 즉 2018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한빛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하고 있는 한승준 변리사라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윌로 특허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부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두 가지 테마로 진행이 됩니다. 두 타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최근 탑10 판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기출 3개년 그리고 그 이전 기출의 경우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봐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좀 가져와서 조금 더 우리가 심화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특강이에요. 그래서 특허법 탑10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고된 탑10 판례 그리고 재작년에 선고된 탑10 판례 그리고 탑10 판례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좀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고 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특허법 판례,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들까지도 같이 좀 볼 예정이고요.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한빛변리사학원 모든 변리사 수험 업계를 다 통틀었을 때 이제 가장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분석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평석을 정리해드리고 가장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특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최근 중요한 기출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좀 봐둘 만한 기출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최근 3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들을 베이스로 볼 건데 요것들 중에서 좀 겹치는 논점들은 또 배제를 하고 올해 다시 또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 걔네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제가 왜 개강을 하게 되었냐면 특히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월 말부터 공부를 바쁘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강사가 주는 문제만 받아먹기에도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 정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두 타임 정도 투자를 해서 최근 기출문제 중에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봐야 되는 애들 또 다시 한번 기출문제로 반복되는 유형들 그런 애들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를 좀 함으로써 실전적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10 판례 한번 좀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작년에 선고된 중요 탑10 판례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액 증액 관련된 특허법 판례도 있었고요. 이제 GS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판례긴 한데 특허법 시행령 7조에서 규정하는 신물질 해석이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도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랑 서로 태도가 달랐던 그런 논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법 판례들 중에도 몇 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물시판이나 권리범위 시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서로 이제 근반 원칙이 위배되는지 이런 특허법 판례도 있어요. 이런 거 비롯해 가지고 중요한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 거 비롯해서 이제 2024년에 선고된 것들 그거랑 2023년에 또 이제 중요한 판례도 엄청 많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균등론이나 의식주의 가치 문제했던 판례 있죠. 균등 3요건 문제했던 판례. 그런 판례들이나 여러분 이제 디자인보호법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숙지하셨을 이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나 자유실시 디자인 이제 충돌하는 쟁점. 요 쟁점 특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디자인에만 시험에 나왔는데 다음에 나오면 특허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비롯해서 다른 판례들까지 좀 더 볼 겁니다. 그거랑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탑10 판례에 선정은 안 됐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애들이 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포함되는 특허법 판례들은 제가 뭘 좀 볼 거냐면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례들 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특허법원 판례가 있고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확정됐다라는 말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상고 기각으로 끝나가지고 이미 그 법리가 변동될 여지가 없는 그런 특허법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판례들 중에는 아직 미확정 상태인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험에 이제 가끔 저한테 질문하러 오셔가지고 여쭤보는 게 특허법원 판례를 공부해야 되나 특허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허법 판례 시험에 안 나오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여러분 특허법 판례는 최근에 10년 15년 기출문제를 보면은 계속 나와왔어요. 특허법 판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특허법 판례 그냥 밑도 끝 없이 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 시험에 출제됐던 특허법 판례들의 공통점 좀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애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걔네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 특허원 판결, 손해배상 관련 판결 나왔는데 이제 탑10에 선정되지 않은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법원에서 그 법리가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출제된 특허원 판례들이 몇 개가 있고 걔네들은 탑10 판례에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까지 같이 볼 거예요. 걔네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최근 기출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중복되는 점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풀답안을 쓴다기보다는 약수라는 방식으로 같이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출제되는 조치문제 유형 이런 거 싹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설문 유형별로 어떻게 답안지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팁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5월이 무슨 말이냐면 동차분들은 지금 와서 사례 강의를 새로 싹 다 듣기엔 되게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물론 시간이 나면 들을 수 있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판례를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 기출문제도 중요한 것들 몇 개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핵심적인 공부는 실전 GS 위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동안에 기출문제 대응을 통한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강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오전 오후 이렇게 두 타임으로 개강할 예정이고요. 특수 프린트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사례집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따로 자료 준비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